사실 오늘 가장 큰 이제 이슈는 잡아내는 거, 잡아내는 장면, 질질 짜는 장면 그런 걸 기대했는데 우리가 질질 짜고 있을 줄 몰랐어요. 이 똑같은 거를 경호처 직원들한테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날 나왔던 놈들 전부 다 처벌해야 돼요. 당연하죠. 오늘 나왔던 놈들 거기서 스크럼 짜는 놈들 전부 처벌. 그거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으면 또 합니다. 또. 공수처가요 지금 사실은 4년 됐어요. 4년 동안 한 가지도 한 게 없어요. 제대로 한 게 하나도 공수처는. 없죠. 네. 지금 수사검사들도 다 나가고 있고요. 사람도 안 채워져 있고요. 지금 그들이 뭐 누구를 뭐 체포를 한 게 있습니까? 신병 확보한 게 있습니까? 유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4년 내내 시끄럽기만 하고 4년 내내 무능력한 것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난번에 그 손준성 검사 1심에서 어쩌다 보면 유죄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위반됐다고 네. 해가지고 또 2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도대체 뭘 한 거야 이 사람들이 돈만 까먹고. 그러면 이번이라도 뭘 잘했어야죠. 자기네들이 수사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검사 니네들 하지 말고 나한테 내놔라 해서 뺏어왔으면 뭘 보여줬어야죠. 무슨 짓을 하는 거. 공수처 내가 사실 그동안에 엄청나게 옹호를 많이 해줬어요. 왜냐면 워낙 힘들게 만들어진 기관이니까 전 정말 잘 되기를 바랬거든요.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할 것 같으면 이 조직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이 기관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하고 여기에 수사기관장이 나서서 의지를 보였으면 대규모로 동원을 해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다 때려잡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던 놈들 다 막 수가 채우고 그렇지. 뒤로 돌려가지고 나오고 뭐 뒤집어 씌우고 이런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니 근데 무슨 뭐 산보 나가냐고. 그 마당에 헬리콥터도 내릴 수도 있겠더라고. 실제로 뜨고 내리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이 타고 내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헬리콥터 부대 내려가가지고 때려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영장 집행하는데 잘 생각해라. 너의 미래는 지금 다음 정권에 있고 국민에 있는 거지. 지금 윤석열에 있는 거 아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될 사람이다 얘기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마! 하니까 다음에 오는 게 낫나? 경호처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이게 너무 열받아요. 대통령 경호처 무단 침입 유감 책임 물을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을 시설장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의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근무자에게 부상을 일으키며라고 돼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부상을 입히지는 못했거든. 네. 그래서 일으키며 잡으러 다니다가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뭔가 뭐 까지거나 이런 애가 있는 것 같아. 좋은 표현을 쓴 겁니다 일부러. 꼭 이런 작전할 때 혼자 넘어지는 새끼들이 있거든. 있어. 자, 또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그러면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 자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공수처 입장에서는 걔 진짜 수치스러운 거지. 걔 쪽팔림 병신 취급 받는 거야. 네. 등신 돼가지고 야 이씨 꺼져 이랬더니 아 네 꺼질게요 이러고 나와가지고 네. 그 뒤에다 대고 또 와봐 이 새끼들아 뒤져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 그렇죠, 실제- 대통령 관저를 경호할 때는 삼중병을 칩니다. 삼중 경호, 외곽 경호는 군, 근접 경호는 경찰, 초근접 경호는 경호처입니다. 요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이 삼중 경호 중에 음. 두 개는 뚫렸죠.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예상을 할 때도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군이나 경찰은 미리 얘기를 해서 협조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네. 뚫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오늘도 보니까 작동을 안 했습니다. 맞아요. 자, TV조선의 단독입니다. 군경 소속 경호부대 경호처장 지시 불응하고 철수했다. 자,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이 투입해서 막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거의 가담하는 경력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리고 현장에 투입이 됐다가도 5호 경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방사 소속인데 네. 자기들이 철수하라고 경호처에서 얘기도 안 했는데 임의로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네. 공조본 공조수사본부에서 경호처장, 경호처의 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 내일 출석 요구. 자, 내일까지 출석하라는 얘기는 이제 시일을 딱 두고 내일까지 네. 본 다음에 일요일에 다시 이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오늘 저 공수처에서 저녁에 냈었던 입장이 뭐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는 명령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뒤를 바꿔서 해석을 하면 우리 못해요라고 들어놓는 걸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두 개를 연결해 보면 명분을 만들어서 재시도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네. 이쪽에 조금 더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아마 뭐 일요일 내지는 월요일이 어차피 시한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아까 이제 백재혁 본부장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실패하면 공수처는 그냥 괴멸이에요. 괴멸이지 진짜. 그냥 기관이 날라가.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경호처 놈들이 이거를 불법적으로 가로막고
범인 은닉죄를 범한 것 자체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음. 이유는 경호처장과 그 일당들한테 있다라는 네. 겁니다. 자, 경호처장입니다. 최후 저지선 지키는 윤석열의 호위무사 박종준 경호처장은 누구라고 돼 있는데 경찰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때 노상원과 경호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여권 후보로 출마 이력, 계엄 당일 동선 등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심지어 출마도 2번이나 했습니다. 2012년, 16년 2번 했는데 둘 다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그때마다 살려준 데는 결국 대통령 경호처였더라. 네. 김용현이가 픽업을 해가지고 얘를 키워서 충성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경호처장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했었던 일 중에 중요한 내란 관련 임무가 그 안가에서 네. 삼청동 안가에서 경찰청장이랑 서울경찰청장을 윤석열이 만날 때 네.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적어가지고 오더를 줄 때 네. 계엄 명령 관련된 거를 오더를 주잖아요. 그때 걔네를 안내했던 게 누구냐? 박종준입니다. 아. 그러면 박종준이 안가로 경찰청장이랑 서울경찰청장을 안내를 했는데 네. 왜 불렀는지를 몰랐겠냐 이거예요.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계엄 관련된 상황을 몰랐겠어요. 김용현은 경호처장 출신이고 네. 박종준은 그 밑에 차장으로 있다가 바로 그걸 이어서 경호처장을 했는데 네. 김용현이 계속 계엄 관련된 얘기를 윤석열이랑 발전시키는 동안에 네. 과연 박종준이 몰랐겠냐.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빵이 가기 때문에 윤석열을 최대한 보호해가지고 뭐 걔네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탄핵 심판을 못하게 만들어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냥 뭉개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내 죄를 벗어나보자.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테러리스트를 보호한 경호원이 무슨 경호원입니까? 그러니까 저 네? 이상한 애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게 스크럼을 짜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냥 모여서 가담한 거예요. 영장의 집행을 방해했으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게 뭐 스크럼을 짜고 가만히 있었든 스크럼을 짜고 들어누웠든 스크럼을 짜고 기어갔든 아무 상관이 없어. 네. 스크럼을 짰잖아. 그러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야. 경찰들 입장에서는 네. 내가 씨발 지금 내란범 잡으러 왔는데 네. 이 깝깝한 검사 나부랭이들 공수처 검사 나부랭이들 심지어 현장 경험도 훨씬 적은 네. 검찰 검사들은 그래도 현장 경험이라도 조금 더 많아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진짜 완전 책사랑 물림이거든. 네. 얘네들이 와가지고 깝깝하게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경호처장인지 뭐 나발인지 나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경찰들이 얘기했다는 거야. 아. 잡읍시다 그냥. 이거 공무집행 방해다. 네. 현행범 체포해야 대가리를 날려야 나머지가 조용해진다. 아, 민중의 지팡이. 이렇게 경찰이 얘기를 했는데 네.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 검사가 네. 아, 나 씨. 여기 죄송한데 여기 술자리에서 시비 여기 지금 술자리에서 시비 붙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말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쫄았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책상 물림들이 막상 갔는데 한 등치 존나 큰 한 200명이 막 스크럼 짜고 있고 네. 막 그 옆에 권총 차고 있고 막 이러니까 네. 씨발 여기서 만약에 총격전이 일어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네. 하니까 쭉 올라가잖아. 네. 야, 내 증권 계좌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전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BBC도 보고 있었어요.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 방해, NHK, AP 등 실시간 중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호처가 이제 사병화됐다. 네. 왜냐면 저건 공무를 집행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공무 집행을 방해했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 돈으로 국록을 먹던 자들이 윤석열 개인의 사병이 돼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오늘 MBC 보도 보니까 얘네들이 이걸 하면 안 되는 짓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 투입된 그 군명정이나 이런 애들도 전투복을 안 입혔더라고. 아, 까만색 옷을 입고 명찰도 떼고 마스크 쓰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걸 다 아는 거야. 이 똑같은 거를 경호처 직원들한테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날 나왔던 놈들 전부 다 처벌해야 돼요. 당연하죠. 오늘 나왔던 놈들 거기서 스크럼 짠 놈들 전부 처벌. 그거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으면 또 합니다. 또.